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 그 두 번째 비디오로 노뉴스와 뉴스에 대한 주가 반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가 아닌 어텐션 내지는 관심도에도 주가가 휘둘리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버리액션과 언더리액션에 대한 거, 숏런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3년, 5년에 걸친 극단의 몇십 개 종목의 주가에 대한 오버리액션이었었죠. 이번에 거는 숏런 오버리액션,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후다닥 벌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십 종목이 아니라 수천 종목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주가 반응 얘기를 합니다. 준강형 EMH에서는요, 가격이 내재 가치에 대한 뉴스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내재 가치에 대한 뉴스는 뭐에 관한 뉴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 딱 두 가지. 뭐? 캐시플로우, 리스크. 그죠?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뉴스로 끝나요. 자, 요즘 무슨 파월 의장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가지고 난리가 나고 앉았죠. 그래갖고 주가가 아주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까? 테슬라 주식을 봤을 때 그게 이 둘 중에 어디에 관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잡 인터뷰를 위해서는. 연준에서 뭐라 그랬다? 뭡니까? 리스크에 대한 얘기죠.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명목이자율은 RF에 들어간다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리스크 뭡니까,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은 이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자, 파이낸스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단순한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뭐 이단 협차기하고 막 날라차기하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정권 지르기만 잘하라고. 싸우는 거 생각하면 태권도에서 정권 지르기만 잘해라.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이 두 가지 이외의 것에는, 그러니까 내재 가치에 대한 뉴스 이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게 준강형 EMH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커틀러, 포테르바 앤 서머스라는 이 교수님들, 여기 하버드 교수님입니다. 로렌스 서머스, 그죠? 이 양반들이 쓴 논문이 89년에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What moves stock prices? 그러고 나온 건데, 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의 질문을 하면은 이건 사실은 뭐 철학적인 질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뭐 허당들이 질문하면은 뭐 헛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레벨의 교수님들이 물어보니까 뭔가 심오하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뉴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합니다. 테이블 3에서.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테이블 4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논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가격이 뉴스 없이도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뉴스 없이도. 그게 이제 나중에 센치멘트랑 같이 가는 건데, 기다리세요. 그게 뭔지는. 그 다음에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커틀러, 포테르바, 서머스. 그 다음에 정보만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말이 정말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시카고에 반기를 들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들고 나가는 게 어느 대학이다? 하버드다. 네, 하는 겁니다. 하버드다. 그러면 정보만이 주가를 움직이는 말이 진짠가? 굵직한 경제, 거시경제적 뉴스, 국제 정치적 뉴스, 이런 것들이 주가를 유의미하게 움직이기는 움직이더라. 그게 주가를 움직이지 않더라가 아니에요. 움직이기는 움직이더라. 전쟁 뉴스 같은 거. 전쟁이 났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될까요? 캐시플로우입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까? 캐시플로우입니까? 리스크입니까? 그죠? 대부분의 회사한테는 리스크죠. 이게 만약에 방산업체다 그러면 캐시플로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 전쟁 나면은 주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작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그 데일리 매그니튜드를 재봤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진짜 많이 움직인 날들은 보니까는 그때 명확한 어떠한 뉴스가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개별 종목을 갖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스탁 인덱스 레벨에, 우리로 치면 코스피 인덱스, 시장 전체가 확 떨어지게 만드는, 확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뉴스가 있었냐? 아니더라. 어떤 발표가 있었냐? 아니더라. 그냥 분석 기사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날 이러이러한 꾸리꾸리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것 같더라 하는 해석만 있을 뿐이야. 예, 희한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 3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 때 펄하버에서 진주만 습격받은 날 주가 지수로 4%가 떨어지고, 뭐 전쟁을 선포한 그 다음 날이죠, 3%가 확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엔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마이너스 5%확 떨어집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전쟁 뉴스 같은 게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 보면 뭡니까? 아까 5% 4%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아까 그거는 완전 껌값이죠. 20%가 하루에 떨어지십니다. 그것도 15분 안에 팍! 주가 지수 차원에서 S&P 500가 20%, 5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갖고 있었으면은 20억이 15분 만에 확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뉴스가 있었어? 없었어요. 아, 저게 블랙 먼데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인가요? 뭐 하여튼 간에 아주 난리가 나고 그 점프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푹 가라앉고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때 어떤 뚜렷한 무슨 FRB에서의 어나운스가 있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일부 유력한 설명에 의하면은 무슨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메커니즘에서 프로그램 트레이딩 하는 데서 잘못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런 그 시장 크래시가, 마켓 크래시가 벌어졌다라는 설명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오르락 내리락 이게 반복할 건 또 뭐 있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이게 그 당일날에는 어떠한 뚜렷한 어나운스먼트는 없었는데, 발표는 없었는데 어떠한 꾸리꾸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주식을 더욱더 크래시하게 만들더라 하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센치멘트 나중에 우리 얘기할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리미티드 어텐션과 EMH를 했는데, 뉴스 자체에 의해서만 스탁 프라이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 이외의 노뉴스에 의해서도 움직이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디어에 의해서 이런 주가가 이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주식들이 훨씬 더 정보와 상관없이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말씀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뉴스하고 미디어에서 그 무슨 뭐 어디에요, 무슨 일보든지 간에, 그게 조선일보든지 무슨 한겨레 신문이든지 매일경제든지 한국경제든지 그런 신문에 딱 나가는 거가 그게 뉴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우린 평생토록 뉴스 하면은 그 미디어를 통한 뉴스만 봤거든. 근데 진짜 뉴스는 뭐냐면은 거래소 공시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다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금감원의 다트 사이트에서 그 회사들이 우리 M&A 하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처음 까는 곳이 어디냐? 다트예요. 뉴스 미디어 어느 한 곳에다 대고서 깔 수가 없습니다. 왜? 불공평하잖아요. 한국경제는 얘기하고 매일경제는 얘기 안 합니까? 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 사이트에다가 그 공개하는 거, 그것이 바로 뉴스가 처음 발표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런 사이트가 에드가라고 있습니다. 에드가 들어봤겠지만은 EDGAR
이 웹사이트는 파이낸스 PhD 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어카운팅 PhD도 그렇고. 너도나도 알던 건데 요즘에는 너도나도 이 뭐예요, 그 개미들도 다 알더라고요. 에드가 거기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최초 공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른 미디어들이 주섬주섬 막 긁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최초 보도를 할 때 모든 주가가 에드가나 아니면은 다트에 발표를 했을 때 주가 반응이 빛의 속도로 일어난 다음에 뉴스 미디어에서 발표했을 때는 안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반영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제때 반영이 안 되고 뉴스 미디어 탔을 때, 매스 미디어 같은 거, 텔레비전 탔을 때 주가가 더 과민 반응을 막 하는 겁니다. 아니, 정보에 의해서만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면서요. 그게 아니더라. 어텐션만 가지고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리미티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EMH와 반대되는 그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 EMH에 의하면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모든 정보를 다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몇 종목들인지 다 아는가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 시장 합쳐서 한 2,000개 종목 넘게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 줄줄이 꿰차고 계세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편집광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거의. 보통의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한 10종목 넘게 기억 못합니다.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한 100종목 기억하시면 다행일 거예요. 수천 종목 기억한다?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그 많은 주식들 수만 종목, 수십만 종목이 될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그게 다 실시간 정보가 반영돼 있는지 아닌지 다 추적할 수 있다? Not in my 1,000 years. No way. Okay?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할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다고, bounded rationality를 가졌다고 하는 거,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 노벨상 받으신 이론이 이겁니다.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Behavioral Finance Guy입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고요. 수천 개 종목을 다 커버한다는 거 불가능하고, 모든 정보를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도 힘들다. 결국 주의를 끄는, 어그로를 끄는 몇 가지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기 세일즈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노동시장에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 알리고 다녀라 하는 얘기도 바로 이거예요. 저 회사가 나의 천재성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 한심한 짓이다. 뭐냐면은 알려야 돼. 본인 스스로를 계속 인사하고 다니고, 여러분들 꾸벅꾸벅 인사 잘 하셔야 돼요. 학생들 보면은 되게 인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넙죽넙죽 인사 잘하고 다녀야 돼요. 왜? 어텐션을 끄는 거거든. 그래서 쟤 누구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인사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끌거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열심히 하시라고. 주로 short run overreaction 얘기가 되겠다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자꾸 꼰대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취직 열심히 잘 되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노뉴스와 뉴스에 관한 주가의 움직임, 지나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증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케이스 앙트레메드라는 거, 불어를 배우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앙트레메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바이오텍 회사가 되겠습니다. 1998년 일요일 날 뉴욕 타임즈 NYT 신문에 의료 NYT, 그죠? 썬데이 NYT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이 회사가 개발한 이 항암 특효 이거에 관한 그 FDA 통과인가 이런 거, 이제 리서치에 엄청난 혁신이 있었다 하는 걸 대서특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가가 몇 배를 뛰어버리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주가 변동 폭이 제한이 있어요. 상한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30%, 하한가도 30%. 그 이상 못 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보조바퀴, 자전거로 치면 보조바퀴를 대주고서 있어. 해주고 아이고 불쌍한 개미들 다치지 마 이러고서 이제 30%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뭡니까?
죽을 테면 죽어라. 그러고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좋으면 그냥 무한대로 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1달러에서 무한대 달러까지 쫙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1000달러에서 막 빵달러로 10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 한번 해봐라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주가 반응 대서특필되고 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게임스탑 주식 봐가지고 알죠? 그런 식의 움직임 10배까지 막 튀는 거. 이거 뭐예요? 10달러에서 50달러 5배가 하루에 뜁니다. 이야, 와우. 자, 그래가지고 휴버만 앤 레게프라는 교수님들, 이분들 또 어느 학교에 있는 분들이에요? 컬럼비아, 예, 아이비리그에 있는 분들이 주로 보면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걸 이제 저널에다가 퍼블리시를 하셨어요. 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 갖고. 그 이후에 바이오테크에 대한 열광이 다른 바이오테크 회사로 전이가 된다 하는 거 봤고, 근데 더 특이한 건 뭐냐 하면은요. 더 특이한 건 뭐냐 하면은 이 기술적 혁신에 대한 보도, 대서특필이 있기 6개월 전에 벌써 과학 학술지에 게재가 됐어요.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6개월 전에 노벰버 이때 네이처인가 사이언스인가 거기에 얘네의 기술 혁신에 대한 그 학술적인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라기보다는 이 퍼블리케이션, 뭐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네이처 사이언스를 탐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을걸 거의? 저널 오브 파이낸스를 탐독하는 사람도 있나? 없을걸요? 학술지 누가 봅니까? 학자들 빼고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나와도 프라이스 리스폰스가 이 정도로 이랬는데, 그죠? 정작 매스미디어를 타고 나니까 그제서야 반응이 나오더라. 그리고 오버리액션이 숏런으로 있더라.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가도 원상복귀 레벨이 아니라 상당히 위에 벌써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전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가서는 있더라. 오버리액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련해 가지고 저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관한 논문, 그죠? 이게 또 이제 또 섹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